공수처장님 그 법원에 판사로 계실 때 그 증거 기록과 수사 기록을 원래 분리해서 검찰이 기소할 때 증거 기록은 법원으로 보내고 수사 기록은 검찰에 보관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은 증거 기록을 전부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 기록을 뭐 수사기관이 따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공수처에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좀 직접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이번에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친 후에 사건 기록을 보낼 때 그 증거 기록과 수사 기록을 분리하는 것처럼 남기는 기록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수사 보고 하나 다 빠짐없이 전부 다 보냅니까? 저희들은 그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일체가 된 기록들은 전부 다 보낸다는 그런 어떤 방침하에서 다 보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직접 좀 확인하셨나요? 저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록의 완결성 이런 게 중요한데 아까도 보면은 영장을 지금 영장 중에 하나 군사법원에 간 영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법원으로 간 영장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입니까? 지금 그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그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그 하나의 기록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에서 지금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좀 남은 수사가 있으면은 그 수사할 때 있었던 기록 중에 일부는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해서 또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시니까 제가 한번 살펴는 보겠으나 그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수사할 때 관련자에 대해서 발부된 체포영장도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거는 지금 김용현 체포영장 2건,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체포영장 1건은 기각된 것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나머지 발부된 체포영장도 있습니까? 관할권 문제를 따져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포영장 제가 발부된 것은 지금 문상호 사령관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 외에는 없는 건가요? 지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여러 건 청구한 것 중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체포영장과 여인영 그 체포영장 그렇게 해서 3건은 기각되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유일한 거네요. 지금 체포영장에 대한 설명은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죠. 장동희 의원님. 예. 네. 공수처장님, 아까 제가 여쭤봤었는데 1월 7일 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했어요. 중앙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은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답변 전까지는요. 기소권과 무관하게 공수처법 제31조에 대해서 본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단서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소권과 결부시키면서 약간 살짝 비틀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 청구 시까지는 오늘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이게 1월 7일이니까요. 영장 청구 시까지 그리고 영장 청구하고 나서 1월 7일까지도 공수처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적어도 31조 본문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단서에 따라서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답변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됐다가 기각됐다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방송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는데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때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회의입니다. 이들이 다른 의사 일정에 불만이 있어서. 근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사유가 왜 여기저기서 영장을 청구하냐, 한 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 하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이렇게 정청래 위원장이 물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새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쭉 설명하는데 어디에서 어느 법원에서 누구에 대해서 어떤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됐는지는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뭐 다른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유는 없이 영장 기각된 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 기관에서 청구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의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예, 그리고 예. 경찰과 저희들이 공통으로 청구한 것은 저희들이 제가 설명할 때 당연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른 영장 청구해서 기각됐다는 말씀은 명확하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신 것도 전혀 어느 법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영장인지는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청래 위원장이 법원 행정처장님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수사기관 여러 군데에서 같은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니까 한 군데로 통일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영장 발부는 해주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 라고 물으니까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예. 그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기관에서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에다가 일단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부터는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중복 청구하지 말고 알아서 잘 청구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게 맞지 않았겠냐. 이번에는 발부해 주지 그랬냐라고 하니까 오히려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 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법부는 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여러 기관이 중복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권 또는 관할권 내 문제 때문에 그것이 종국적으로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해지거나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수사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미 현대 법원 행정처장이 하셨고 그 자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도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12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 예, 맞습니다. 그 12월 9일 법사위에서 저희들이 그 영장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공론의 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1조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수사를 하면서 관할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서울중앙법원에서 맨 처음에 여러 피의자들이 관련되어서 서울중앙법원에 가볍게 그 영장 관할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그 보면 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더 깊게 생각할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지금 후반부로 가면서 저희들이 더 관련성이 더 있는데 관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곳을 찾아서 제대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세요. 네. 공수처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법 절차를 아예 무시하고 중국산 비행 임무 장치와 항전 시스템 그리고 GPS 이런 부분들이 달린 그러니까 장착된 무인기가 평양으로 갔어요. 평양으로 4대가 가고 동해 차오 해군기지로 1대가 갔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설령 이게 북풍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획득 절차 관련 법 규정을 아예 망가뜨리고 갔어요. 합참에 보고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1차적으로 수사 자료 수집을 한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강사장 의원님. 공수처장님, 제가 먼저 질의에서 말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국가소추주의는 검사만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PPT를 보시면 자,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 청구권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2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공수처의 수사관들은 검사의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책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의 직책이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법원의 영장은 검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 신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직접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 자료집을 보시면 세미나 공동 주최자이자 기조강연을 맡은 정응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공소권의 보유 여부다. 결국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소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직접 했고요.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 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금 법 규정에 우리 지금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영장 청구권도 갖는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또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범죄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수사권에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권이 있다라고 보고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해서 여러 단계의 어떤 법원에서 우리들의 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법 규정을 떠나서 사법부의 그 영장 발부 행위를 통하여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런 실무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기관장께서 수사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이 없다라는 견해를 밝힌 분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의 우리 공수처의 수사 실무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개최한 어떤 세미나에서 나온 거는 맞지만은 어떤 기관장의 어떤 개인 의견이고 지금 수사 실무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나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수사권이만 있고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인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법에서 그걸 판단해서 영장을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법 규정이 명확한 그러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세미나에서도 나왔고 지난번에 여기서 법제처장님한테도 제가 유권해서 받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렇게 유권해서 받았습니다. 공수처가 새로이 만들어진 기관이고 명확하지 않다면 앞으로 그걸 보완한다는 거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앞으로 예상해서 그렇게 임의로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걸 아니라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수처가 적용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수처의 지위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검사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저희들은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수사권만 갖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로서의 영장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그렇게 해석을 하였고 또 그러한 부분이 법원에 영장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또 인정을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공수처 명확하게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여백 부분에 대해서 검사로서의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공수처의 입장일 뿐이죠. 이상입니다. 네. 나간 적도 없고 요청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수사하면 안 되죠, 공수처장님. 예? 공수처장님, 네. 그런 진술 가지고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조사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공수처장님, 제가 어저께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갔었어요. 네. 근데 어제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뭐 병원 간 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차장님은 연가를 내서 또 안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누가 나왔냐면 차정현 검사가 나왔어요. 지금 사건 수사하는 주임 검사 아닙니까? 수사기획관의 자격으로 좀 우리 의원님들 좀 잘 응대를 수사기획관 직무대리라 그러더라고요. 예,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까 그 주진우 의원한테 회신한 그 공문, 국회에 답변한 공문, 그것에 대해서 공문을 보낼 때 수사 담당자인 본인한테는, 차정현 검사한테는 전혀 확인한 바가 없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그 수사기획관 명의로 국회로 공문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확인이 됐어요, 공수처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 부정확한 표현, 예. 외부 파견 직원의 그 그래서 소환에 의해서 공수처도 수사기관이죠. 예.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에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 갔을 때 공수처장님이 직접 만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그런 수사 주임검사 혼자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설명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저희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의원님들을,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최대한 그 예우해 드리려고 노력은. 그러려면 공수처장이 나오셔야죠. 이상입니다. 네, 공수처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송치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공수처는 송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소제기 요구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모양이죠? 네, 저희들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예, 사건을 넘기는 걸 그렇게 표현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시점은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한 날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게 언제입니까? 1월 23일이 맞습니까? 지금 날짜가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뭐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이진동 차장님 맞습니까? 자, 제가 1월 맞는 것 23일로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대통령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찰로 송부한 시점 언제입니까? 당연히 공소제기 요구한 1월 23일이 돼야 됩니다. 그날 검찰에 자료 넘겨준 거 맞습니까? 지금 날짜 관계는 조금 헷갈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1월 23일 날 그 날짜에 검찰에 자료 넘겨주신 게 맞냐고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 확인하신 겁니까?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 또는 직원이 와서 공수처에서 대통령 수사 관련 자료 복사해 간 적 있어요? 뭐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확인하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 피의자조차 매우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수사자료 임의로 검찰에 넘긴 셈이 돼서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의원님 있습니다. 아까 검찰 우리 차장 그렇습니다. 제가 대검 차장께서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사건 자료를 검찰에 준 시점이요. 달라지면 검찰이 사건을 받은 날짜 자체가 달라져요. 그 자료를 준 게 사건을 준 건데 1월 23일 이전에 자료를 검찰에 줬다면 공수처는 사건을 준 이후에도 계속 수사한 셈이기 때문에 중복수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믿을 만한 제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거 일주일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 명의로 자료 요구 공수처에 했는데 계속 답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질의하면서도 위원장님 통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아직도 답변 안 하고 있고요. 21시에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자료를 낼 수 있을지 못 낼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일절 보고받은 바가 없.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거 지금 성실히,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는지 질문했을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답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전혀 회피하는 바 없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자료를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반복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장님께 아까 좀 끊겼던 부분만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압수통신영장 관련해서 이제 파견 직원이 그 공석이다 보니까 보고 없이 혼자서 보낸 것에 대해서 좀 불찰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이 파견 직원 면담해 보셨어요? 본인이 혼자서 작성해서 혼자서 보냈다라고 합니까?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또 파견 직원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 제가 뭐 추궁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찰을 지시하거나. 근데 오히려 반대죠. 저는 파견 직원이 그 공수처에 파견 나갈 정도 직원이면은 지금 뭐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디신 분도 아닐 거고 각 기관에 보낼 때는 다른 기관에서 어느 기관인지 몰라도 좀 어느 정도 업무를 하시던 분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국회 업무도 몇 번 해봤으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지금 공수처에 질의 답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공석이라는 이유로 혼자서 했다라는 얘기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약간 납득이 안 돼. 제가 그 파견 직원한테 책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수처장께서 진상을 직접 파악하셔야 이 진위 여부가 정확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2차 체포영장 1월 15일 그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좀 급하게 그 답변을 요청하셨고요. 또 그 연간에 우리 또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체포영장 발부된 적이 있느냐 물어서 그 직원이 체포영장은 서부법원에 처음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잠깐만요. 질문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네. 아까 좀 끊겼는데 그 아까 김용현 장관이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재판 관할이 이제 실제로 중앙지방법원에 생긴 거죠.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될 것이 예정돼 있는 상태이고 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아까 그 법 해석론을 떠나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그 시점에는 중앙지방법원에도 체포영장이 청구 가능하고 서부지방법원에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잠깐만 제가 좀 더 그래서 둘 다 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마치 관할권을 조정해서 서부지법으로 한 게 더 정치한 처리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 관할권이라는 게 당사자가 자기가 재판을 좀 받는 데 있어서 당사자의 권익을 위한 개념이에요. 그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 측은 끊임없이 서부지법에서 안 받고 중앙지법에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하고 양쪽에 다 관할이 있는데 왜 하필 서부로 선택했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쳤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께서 지금 김용현 피의자께서 이제 체포 구속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관할이 생기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현 피의자는 동부구치소에 그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소는 이제 그 뒤에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관련 재판적으로는 동부 법원에 관할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지금 서울구치소가 아니니까 중앙지방법원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